사실 누구나 은퇴라는 단어를 언젠가는 마주하게 돼. 근데 그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괜스레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잖아.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 다들 평생 일만 하다 어쩌면 좋지? 라는 고민을 하더라고. 나도 내 부모님을 보면서 그 걱정을 곁에서 봤어. 평생 성실히 일하고 자식 키우고 그렇게 앞만 보고 뛰어오신 분들이 정작 퇴직한 뒤엔 내가 이만큼밖에 못 해놨나 하는 자책부터 하게 되는 거야. 그중에 가장 심적으로 타격을 크게 주는 게 첫 연금 수령일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오래 일했는데 결과가 이거라니 하는 묘한 허무함, 서운함, 서글픔 이런 게 섞여서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지.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야. 일생을 바쳐 사회와 가정을 위해 힘쓰다가 은퇴 후 처음으로 받는 연금 통지서를 받아본 뒤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68세의 아버지의 사연.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은퇴를 준비하고 또 은퇴 후를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고자 해. 우선 난 이 이야기를 세 가지 사례로 풀어보고 싶어. 많은 부모님 세대가 겪고 있는 상황이니 혹시 내 이야기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 일단 벌어야 하니까 미래 설계는 뒷전이었죠. 우리 삼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 삼촌은 3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60대 중반까지 거의 35년간 건설 현장 일을 했어. 힘들고 위험한 건설 현장이지만 기술은 좀 있다 보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돈벌이가 괜찮았대. 문제는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은퇴 후를 대비해 투자나 연금 상품에 가입해 두지 않았다는 거야. 이유는 간단해. 일단 벌어야 하니까. 결혼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집 대출 갚고 이렇게 당장 눈앞에 지출이 산더미 같으면 나중에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살지? 하는 생각은 뒤로 밀리기 일쑤잖아. 삼촌이 은퇴 결심을 한 건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서였어. 더 이상 현장에 나가는 게 무리라고 판단했으니 이제 일을 그만두고 국민연금에 기대야지 싶었던 거야. 근데 막상 첫 연금이 들어오자 이 금액으로 한 달 생활비를 다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더라고. 그 순간 삼촌이 난생 처음으로 미리 준비를 했어야 했구나 하면서 큰 후회를 했대. 결국 삼촌은 노후 자금 마련이 부족하니 손주 돌보는 틈틈이 어디 청소 용역이든 파트타임을 뛰며 생활비를 메우고 있어. 본인은 이제라도 감사하다며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가끔 술 한잔 하시면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이 보여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 우리가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미래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오랜 직장 생활이나 노동 후에 받게 되는 연금이 마치 적당히 쓸만한 용돈 정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은 예상을 훨씬 밑돌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건 적은 액수라도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혹은 금융상품 같은 걸 꼼꼼히 챙기는 거지. 미래는 때가 되면 알겠지가 아니라 지금 딱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씩이라도 꾸준히 넣어두는 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명심해야 해. 이 내 사회적 자리가 사라진 것 같아. 또 다른 사례는 우리 아버지 친구분이야. 68세인데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지가 5년 정도 되셨어. 이분은 그나마 연금액이 일반 직장인보다는 좀 나은 편이긴 한데 정작 문제는 금전보다 소속감이 사라진 느낌이라더라. 매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하던 시절에는 내가 그래도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고 느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누구도 자기를 찾아주지 않고 회의 한번 불러주지 않으니 기분이 허전하고 우울한 거야. 이분은 첫 연금이 들어오던 날 기뻐야 정상인데 마냥 울적했어라고 하시더라고. 처음으로 내 계좌에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찍힌 걸 보면서 이제 난 완전히 현역에서 벗어난 사람이 됐구나 하는 현실을 받아들인 거지. 그러고 나서 며칠 우울하게 집에서 계시다가 결국 용기를 내서 동네 자원봉사센터 문을 두드렸어. 무언가라도 해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 것 같으셨대.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아이들 등굣길 교통안전 봉사를 하면서 다시금 내 자리가 있다는 만족감을 느끼신다고 해.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은퇴 후의 삶이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야. 내 존재의 의의라든가 사회적 소속감,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 은퇴를 준비할 때도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나는 은퇴 후에 무슨 일을 하면서 의미를 찾을까? 를 미리 고민해두면 좋아. 그림을 그려도 좋고, 여행을 다녀도 좋고, 지역사회 활동이나 자원봉사 같은 적극적인 방법도 있어.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 혹은 내가 몰두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노후 생활이 생각보다 더 활력 넘칠 수 있거든. 막연한 기대, 그리고 남 몰래 삼킨 서러움. 마지막 사례는 좀 더 감정적인 이야기야. 우리 고모 같은 경우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가정 형편이 계속 어렵다 보니 그래도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중엔 좀 나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계셨대. 이 정도로 고생했는데 은퇴할 때쯤 되면 연금이 조금이라도 해결책이 돼줄 거야. 이런 희망이야.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와 상당히 달랐지. 사업 실패로 소득이 크게 줄면서 연금 납입액도 계속 줄였고 어떤 달은 아예 못 내기도 했거든. 결과적으로 고모와 고모부가 60대 중반에 은퇴를 맞이했을 때 두 분이 합쳐서 받는 연금 액수가 생각보다 훨씬 적었어. 처음 연금을 받는 날 고모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괜히 내가 뭐 잘못 알고 있었나? 이렇게 힘들게 벌고 또 힘들게 살았는데 하면서 서럽기도 했던 거지. 지금 고모 부부는 작은 전원주택 비슷한 데서 텃밭 가꾸며 비교적 검소하게 지내고 있어. 자주 장을 못 보니 텃밭에서 나오는 채소로 간단히 식사를 해결해.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젠 최소한의 돈으로도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노하우가 늘었다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다는 거야. 처음엔 연금액을 보고 괴로워했지만 이제는 자기 상황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자꾸 위로하고 다독이면서 생활하시는 모습이 꽤 밝아졌어.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막연하게 연금이면 될 거야 라고 믿기보단 소득이 적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안정적인 납입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또 혹시 연금이 기대만큼 안 나온다면 그 현실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해. 고모 부부처럼 생활 패턴을 바꾸고 지출을 확 줄이는 방법으로 삶의 방식을 바꿀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부업이나 취미를 통해 작게나마 수입을 만들 수도 있지.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봤을 땐 은퇴 준비를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 재정 설계돈 관리. 내 생활 패턴에 맞춰 지금 당장이라도 예적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돌아보고 상황에 맞는 상품을 알아보면 좋아. 혹은 적은 돈이라도 계속 쌓이니까 나중엔 큰 금액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조금씩이라도 납입을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해. 요즘은 각종 금융기관이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시중은행에서 노후 자금 설계 상담을 무료로 해주기도 하니까 용기 내서 찾아가 보는 것도 괜찮아. 사회적 연결 소속감 앤드 자아실현. 은퇴 후 갑작스러운 소속감 상실로 우울해지는 분들이 정말 많아. 미리부터 취미나 모임, 자원봉사 등을 알아보고 사회와 연결되는 방식을 찾아두면 좋겠어. 꼭 대단한 게 아니어도 돼. 동네 산책 모임, 독서 모임, 뜨개질 클래스 이런 것도 좋아. 난 더 이상 일로서만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걸 체감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가족과의 소통. 은퇴 후엔 내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를 일찍부터 생각해 봐야 해. 자식들 눈치 볼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나 희망사항을 솔직히 얘기해보고 서로 기대치를 조율하는 게 좋아. 때론 경제적인 문제나 함께 사느냐, 분가하느냐 등 예민한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대화를 충분히 해서 갈등을 줄이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낫지. 마음가짐작이 수용. 은퇴는 결국 자연스러운 인생 단계야. 내가 가치를 못 인정받는다거나 이제부터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식의 극단적 생각에 빠지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수고했고 이젠 또 다른 삶을 살 때라고 마음먹으면 좋겠어. 평생 직장에 매여 사느라 못했던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기회이기도 하거든. 그리고 완벽할 필요 없어. 잘못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실패해도 내가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인정해 주자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은퇴 후 삶의 풍경은 분명 앞으로 우리에게도 찾아올 거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하면서 서서히 준비를 해두는 게 현명하겠지. 오늘 들려준 이 세 가지 사례, 그리고 내가 전하고 싶은 몇 가지 포인트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
은퇴라는 게 막상 닥치면 생각보다 감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울컥하는 순간이 많아.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든지 나는 왜 준비가 안 됐을까? 하는 후회가 쉽게 밀려오지.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 있어. 지금부터라도 작은 걸 시작하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분명 결과가 달라질 거야. 그리고 잊지 말자. 연금이라는 거 물론 중요하지. 생계의 기본이니까. 하지만 노후에 필요한 건 연금만이 아니야. 가족과의 유대, 친구들과의 소소한 일상, 동네에서의 인정, 뭔가 해냈다는 만족감 이런 것들이 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거든. 은퇴 후에 처음 연금을 받았을 때 금액이 기대에 못 미쳐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다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눈물을 닦고 나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심히 모색해보는 거야. 결국 은퇴 후 첫 연금이 주는 의미는 단지 돈이 들어왔다. 보다는 난 이제 완전히 다른 단계에 접어들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신호 같아. 그 신호가 때론 좀 씁쓸하기도 허무하기도 하겠지만 그건 또 새로운 시작의 문턱이기도 하지. 우리 모두가 은퇴 준비를 잘해서 이 문턱을 좀 더 긍정적이고 담담하게 넘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미 은퇴를 하신 분이라면 그 문턱을 넘어서 이제 제2의 삶을 펼치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자, 길고 긴 이야기였지만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결국 이것이야. 너무 늦은 준비란 없다. 그리고 혼자만 고민하지 마라. 주변에게 도움을 청하고 배우고 함께하라. 그러면 언젠가 나도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여기 글을 읽는 모든 분도 은퇴 후 첫 연금을 받는 그날에 울지 않고 웃을 수 있길 바랄게.